자, 문제를 보면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랑 또 이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f5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측을 하기를 이게 뭔가 f5, 뭔가 특정한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y는 fx 함수를 뭔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럼 y는 fx가 가만히 있을 때 t가 변수기 때문에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뜻하는 gt의 값도 변하겠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gt가 변함에 따른 gt의 양상을 파악을 해주고 자,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y는 fx 함수를 결정시켜서 f5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gt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이 합성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우리 p라고 하고 gt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이 gt 함수는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적어준 거고, 그럼 gx는 fp는 0인 p들에 대해 방정식, 이제 이 안에 것들을 적어주는 거죠. fx-t는 p의 서로 다른 실근의 총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gt를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조금 다르게 적어주면 fx는 p 더하기 t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럼 이거는 y는 fx 함수와 y는 p 더하기 t 직선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 pt 두 개의 문자가 나오니까 해석을 해주면 이 p는 결국에 fp는 0인 p들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랑 지금 이 x축 y는 0과의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교점의 x값들이 p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p는 y는 fx가 이렇게 고정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p도 고정된 값일 것이다. 이런 점들의 x값, 고정된 값들일 거고 이 t는 변수로서 변하는 값으로서 아, 이 y는 p 더하기 t의 값이 t가 변함에 따라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직선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gt도 바뀌겠네. 직선의 위치도 바뀐다는 거니까 gt도 변하겠네. t에 따라서 gt도 변하겠다. 서로 다른 시근의 총 개수를 나타내는 gt도 변한다. 교점의 개수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y는 fx랑 그리고 y는 p 더하기 t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건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y는 p 더하기 t를 이 문제에서 몇 개를 그어줘야 되냐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 p의 개수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p는 0을 만족하는 애들이니까 이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저희가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파악을 해야지 그거에 따른 p의 개수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y는 p 더하기 t 직선에 몇 개를 그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 그어지는 y는 p 더하기 t의 개수도 이거 더하기 빠졌어요. y는 p 더하기 t의 개수도 이걸 P 더하기 T의 개수도 저희가 파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P 더하기 T 더하기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지금 이거는 Y는 fx가 3차 함수니까 지금 실근의 개수가 1 또는 2 또는 3일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실근의 개수가 1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조건에 이거를 만족시키는지 이거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몇 개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라는 건 y는 p 더하기 t도 지금
여기 P가 하나니까 한 개 그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교점이 많아봤자 이걸 수도 있고, 뭐 이거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딱 하나만 그었을 때 아무리 많아봤자 교점이 세 개잖아요. y는 p 더하기 t를 그었을 때 그럼 저희는 지금 최대값이 4여야 된다고 가에서 나와 있는데 실근의 개수가 하나면 지금 얘는 최대값이 4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그건 y는 p 더하기 t가 3개 그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y는 fx는 0이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3차 함수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걸 의미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이 p의 값이 그러면 3개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p가 어떻게 변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간격이 일정한 그렇게 피해 값에 따라서 이런 세 개의 직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직선과 이 3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 그리고 이 세 개는 간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피해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는 저희가 피해 값을 조정을 해서 반드시 여기 이렇게 사이에 걸리게 그래서 교점이 세 개가 생기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두 개든 뭐 어딘가에 있겠죠, 이거는 뭐.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에서의 교점이 최소로 한 개, 한 개씩 나머지 직선에서 교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세 개를 임의로 세 개의 교점이 생기게 t의 값을 조정을 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최대값을 논의할 때는 5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개, 뭐 여기서 두 개든 아니면 이 아래에서 두 개든 위에서 두 개든 어쨌든 다른 직선 두 개에서도 반드시 두 개 이상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세 개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4보다는 당연히 큰 값을 최대값으로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시그널 개수가 아, 시그널 개수가 결국 fx는 0,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두 개여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이 두 서로 다른 시그널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하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대소관계를 한번 지정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한 상황에서 GT를 한번 더 얘기를 해주면 그럼 저희는 이 GT라는 함수는 결론적으로 y는 fx와 y는 fx 그리고 p의 값으로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를 갖는다라고 저희가 해줬으니까 이거와 y는 알파 플러스 p 그리고 y는 베타 플러스 t 이거의 교점 개수를 저희가 GT라고 해준다라고 바꿔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이 가 조건을 좀 마저 생각을 해주면 지금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두 개인 함수니까 아마 이런 모양일 거거든요. y는 fx는. 자, 그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두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니까 만약에 이게 y는 알파 플러스 t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위에 거를 베타, 아래 직선을 알파라고 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이게 만약에 이 두 직선 사이의 간격이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이 극값들의 차보다 더 만약에 작게 되면 지금 만약에 교점이 무려 몇 개가 생기죠? 6개가 발생하는 거 보여요? 자, 다시 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금 4라는 거에 위배되는 거 맞나요? 교점이 최종적으로 다시 결론 정리해서 다시 쓸게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발생하는 거 맞을까요? 맞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조건의 최대값이 4라는 것에 위배가 되니까 아, 이게 베타 빼기 알파.
지금 이 주 직선 사이의 간격이 이 극값보다 더 크거나 같게 위치해가지고 이 사이에 들어가서 최대값이 6 이런 식으로 돼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베타 빼기 알파 직선 사이의 간격을 극값의 차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가 조건까지 한번 해석을 해줘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나 조건을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다르게 좀 표현을 해줘 보면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G 알파 플러스 그리고 이게 더 크다. G 알파 마이너스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오직 마이너스 3뿐이다. 이렇게 나 조건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를.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결국 A도 아무런 임의의 문자를 그냥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B가 돼도 되고 C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T를 변수로 생각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T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결국에 GT 플러스가 GT 마이너스보다 큰 대소관계를 갖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은 마이너스 3뿐인 그런 Y는 fx를 결정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거를 가조건까지 해석을 해서 구해줬잖아요. 그럼 한번 베타 빼기 알파가 극값의 차보다 큰 상황하고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가 딱 극값의 차인 상황 이 이런 상황인 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지금 GT를 구할 때는 Y는 fx와 이 두 직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부등식 이거를 만족하려면 우극한과 자극한에서 함수값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3차 함수에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따질 때 이게 불연속하다라는 건데 어떤 t에 대해서 이게 그러기 위해선 직선이 이런 극대값, 극소값의 경계로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극대값, 극소값 경계로 불연속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는 지점이 지금 딱 직선이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에 걸렸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해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이게 극값의 차보다 커서 위로 떠 있는지 아니면 딱 이거에 맞물리는 상황인지 그거에 따라서 개수 세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섞어버리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 fx가, y는 fx가 이런 식으로 그어질 것이고, 그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불연속이 의심되는 지점들을 좀 체크를 해줄 때, 지금 베타 플러스 t, 알파 플러스 t가 극대값인 상황, 그리고 베타 플러스 t가 이게 극소값인 상황, 이 네 상황을 각각 두 개씩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말씀 지금 베타 플러스 t, 알파 플러스 t가 극대값인 상황과 그리고 베타 플러스 t, 알파 플러스 t가 극소값인 상황. 지금 각각 두 개씩 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y는 알파 플러스 t가 뭐 이렇게 알파 플러스 t가 극대값과 같아서 지금 우선 y는 알파 플러스 t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y는 알파 플러스 t가 극대값과 같아서 이 직선이 이렇게 몰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줘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 위의 직선에선 우극한이든 자극한이든 간에 GT의 값이 여기서는 1로 한 개로 교점의 개수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GT 플러스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교점이 하나 발생하죠. 근데 GT 마이너스를 발생할 땐 T 마이너스인 상황에선 여기선 세 개가 발생하니까
결론적으로 gt 마이너스 이 값이 더 커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그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죠, 이거를.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워보고, 이번엔, 그래서 y는 알파 플러스 t가 극대값인 경우는 아닌 거고, 이번에는 y는 베타 플러스 t가 극대값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극값의 차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 이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상관없이 여기선 교점이 하나일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t 플러스일 때 하나, t 마이너스일 때 세 개일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등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알파 플러스 t랑 베타 플러스 t가 극대값인 상황은 둘 다 만족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가 베타 플러스 t가 극소값인 상황을 보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그럼 여기선 상관없이 하나일 거고 여기선 t 플러스일 때는 3개, t 마이너스일 때는 하나일 거니까 아, 여기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이네요. 아, 그럼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를 지금 이 조건에서는 나 조건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상황 하나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알파 플러스 t가 이번에는 어, 여기에 똑같이 극소값과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자, 그럼 이거에 의해서 베타 플러스 t는 위쪽에 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번에도 교점 개수 하나로 동일하고, 자, 이렇게 위쪽으로 떠 있을 텐데, 얘도 지금 교점 개수 하나로 동일하고, 여기서는 t 플러스일 때 3개, 그리고 t 마이너스일 때는 하나일 거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나조건 만족하거든요. 즉, 알파 플러스 t가 극소값하고 같은 상황. 이 파란색과 빨간 상황에서 둘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 조건을. 근데 여기서는 t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이라고 했는데 t의 값이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t의 값에서 나를 만족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네 개의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린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표현을 해줘 보면 이게 알파 플러스 t, 베타 플러스 t가 극대값일 때는 둘 다 반대로 돼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고 이 두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빨간 상황도 마찬가지로 y는 알파, 베타 값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게 베타 플러스 t가 극소값을 만족하게 되면 얘는 여기서 한 개, 그리고 t 플러스일 때 3개, t 마이너스일 때 하나 해서 나 조건을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아, 그러면 아, 이게 바로 t는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파란 상황에서는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줘 보면 정말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줘 보면 이게 극값의 차 베타 빼기 알파가 딱 일치한다라는 건 이게 베타 플러스 t 그리고 여기가 딱 알파 플러스 t가 딱 여기 극소값과 같게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t 플러스일 때 gt 플러스 값은 이게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세 개 그래서 4일 것이고 gt 마이너스 값도 생각해 보면 t 마이너스일 때 여기서 3 그리고 여기서 하나 교점이 발생하니까 gt 마이너스도 값이 어 gt 마이너스도 값이 4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에서는 이게 동일한 값일 테니까 아,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구나. 자, 나 조건은 이게 같아지니까 나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구나. 즉 빨간색일 때만 만족하니까 t는 마이너스 3인 상황에서만 만족을 하는구나. 헷갈리지 않게 빨간색. 아, 이 상황이어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 쓴 조건이 이거잖아요. 자, 이걸 생각을 해줘 보면 지금 이게 빨간색인 조건이 t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니까 아, 이게 g-4, g-5는 t가 각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 상황인데 그럼 이게 둘다
이 빨간색보다 더 아래쪽에서 두 개의 직선이 그어질 것이고, 그럼 둘 다 교점이 하나씩, 어, 둘 다 교점이 하나씩, 그리고 교점이 하나씩, 그래서 둘 다 이겠죠. 그러면 이 안의 값이 2, 이 안의 값이 2.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아, F'2도 0, F2도 0이라는 것을 예를 통해서 알아낸 거죠. 아, 지금까지 얻어낸 조건들을 모두 다 함께 정리를 해주면, 일단 여기서 시그널 개수가 두 개여야 한다. y는 fx가 라는 걸 확인했죠. y는 fx에 대해서 저희가 얻어낸 정보들을 모두 정리해서 y는 fx를 최종적으로 적어주는 작업을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체크해줘야 되고,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가 딱 그 값에 차라는 점, 그리고 t는 마이너스 3인 상황에서 아, 이게 딱 여기 걸려야 된다라는 건, 딱 여기 걸려야 된다라는 건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베타 빼기 3. 지금 베타 플러스 t가 극소값인 상황인 거니까. 그럼 베타 빼기 t 3이 아, 극소값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거죠. t는 마이너스 3일 때 딱 여기 걸려야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 이것도 저희가 챙겨줘야 되고 이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얻어낸 조건들을 이용해서 y는 fx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두 개여야 한다는 건 이런 y는 fx에 대해서 이 x축이 여기 있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만약에 이게 여기 옳고 만약에 얘가 여기 있으면 이 점 또는 이 점이 0인 걸 의미하는데 FE가 여기선 0 그리고 야 FE는 0이 아니죠. 여기서는 양수죠. 그러니까 얘 고쳐줄게요. 얘가 FE가 크다 이게 돼야 되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FE가 F'E가 0이어야 되니까 이 점 또는 이 점이 이어야 될 것이고 근데 FE가 여기서는 0, 여기서는 음수잖아요. 얘가 양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X축에 그려져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E의 위치는 그러면 FE가 양수여야 되니까 FE가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서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2가 돼야 되는구나. x값이 이 점의 x값이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극소값이 0이라고 나와 있죠? 아, 그러면 베타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타가 3이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베타는 3이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아까 우리가 두 실근이 알파 베타 즉 여기가 알파 여기 x값이 베타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3이고 지금 얘가 3차함수 비율관계 따져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격이 1이니까 여기 간격은 2분의 1이겠죠? 얘는 2분의 3이네 알파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쓴 조건은 뭐죠? 얘 간격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얘 2분의 3이라고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서 안 쓴 조건이 이거죠. 베타 빼기 알파. 지금 차가 2분의 3이고 이게 극값의 차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이 직선이 y는 2분의 3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2분의 3이네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y는 fx식을 좀 작성을 해보면 지금 fx라는 것은 저희가 최고차항 모르죠? 지금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걸 활용을 해주면 얘 3이었죠, 아까? 자, 그러면 방정식은 y는 0이니까 x 빼기 2분의 3 그리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x에 2를 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걸 생각을 해주면 k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3이고 아, k는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fx식을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f5의 값은 넣어주면 42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